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이. 홀란드, 넌 괴물이었어. 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엘링 홀란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엘링 홀란드가 정말로 놀라운 파괴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통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단한데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 기록을 새로 쓸 기세거든요. 그 정도로 놀랍습니다. 사실 호날두하고 메시 이후에 이 정도의 득점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이렇게 빨리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모하메드 살라, 손흥민, 팔카오, 레반도프스키 정말 뛰어난 스트라이커들이 놀라운 득점 행진을 보여준 시즌이 있습니다. 하지만 홀란드만큼 임팩트가 강한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놀라운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득점 기록을 새로 쓰고 있기 때문에 홀란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홀란드가 지난 사우스햄튼전에서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헤더로서 선제골을 넣었고 그리고 후반전에 왼발 바이시클킥으로 추가골을 넣는 모습이 있었죠. 진짜 그림이었어요. 작품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아름다운 골을 넣었습니다. 홀란드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맨체스터 시티는 사우스햄튼에게 4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최근 8연승을 질주하게 됐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기세가 진짜 대단한 것이 최근 12경기 우패고요. 최근 10승 2무입니다. 여기다가 최근 8연승이니까 맨시티는 리그 우승을 향해서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으면서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중심에는 엘링 홀란드가 있습니다. 물론 잭 글리시의 활약도 놀랐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 경기에서 크로스를 올려주고 홀란드가 헤더로서 골을 넣으면서 도움을 기록했거든요. 케빈 데브라이너는 그 도움으로 프리미어리그 100호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는 잘 나가고 있는 거야.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본다면은 1위 아스날과 승점 6점 차긴 하지만은 한 경기 덜 치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스날과 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아스날이 리버풀에게 2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2대2로 끝난 것이 매우 아쉬워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상황이 됐고 그 결과에 의해서 맨체스터 시티는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잉글랜드의 베팅 업체들은 맨시티의 우승 가능성이 아스날보다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아스날과의 맞대결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남은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은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더욱더 아스날과 맨시티의 우승 경쟁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이 경기 보면서 놀라운 점은 그 바이시클킥에 의한 골보다도 이 경기에서 홀란드의 볼터치가 12회밖에 안 돼요. 근데 12회의 볼터치 중에 슈팅이 3회입니다. 물론 이거를 나쁜 쪽으로 보면은 공격 쪽에서의 기여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볼터치를 많이 가져가면서 연동해야 되고 연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적은 볼터치 내에서 슈팅을 3회하고 유효슈팅을 2번 하면서 골을 2골이나 넣었거든요. 이거는 홀란드가 해결사 본능이 다분하다. 진짜 내추럴본 해결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정도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홀란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30골을 넣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했는데 올 시즌 리그 27경기 만에 30골 5개의 도움을 했어요. 27경기 중에서 공격 포인트가 35개다. 이거는 경기당 1개가 넘어가는 공격 포인트 그리고 1개가 넘어가는 득점력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놀라운 파괴력인데요. 홀란드는 30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최소 경기 30골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종전 기록은 앤디 콜이 보유하고 있었죠. 32경기 만에 30골을 넣었었는데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27경기 만에 30골을 넣었습니다. 경기 수를 줄이게 된 거죠. 말 그대로 놀라운 득점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홀란드는 통산 200골을 넣었습니다. 프로팀에서 221경기 뛰면서 179골, 41개의 도움을 했고요. 대표팀에서 23경기 뛰면서 21골 3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통산 244경기에서 200골 44도움을 한 거죠. 홀란드의 나이가 22세잖아요. 22세 당시에 메시가 140골이고 호날두가 102골이에요. 그러니까 홀란드는 22세 나이로는 최고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메시하고 호날두와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빨리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메시는 라리가에서 계속 뛰었고 호날두는 일찌감치 스포르팅에서 맨유를 이적하면서 맨유에서 많이 뛰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무대에서 뛰다가 프리미어리그로 왔으니까 그냥 기록 자체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홀란드가 벌써 200골이란 건 이건 놀랍죠. 네, 놀랍습니다. 올 시즌 홀란드 기록을 봤을 때 리그에서는 30골, 그뿐만이 아니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10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44골을 넣고 있거든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넣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현재 맨시티 팀 득점 상황을 봤을 때도 홀란드가 당연히 1위겠죠.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니까. 근데 그 다음에 훌리안 알바레스, 필 포든, 리아드 마레즈, 케빈 데브라이너 등이 또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는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역시 맨시티의 골 하면은 이제는 홀란드가 떠오릅니다. 그만큼 홀란드가 득점 부분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홀란드의 기록 행진은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8경기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홀란드는 8경기를 더 뛸 수가 있고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을 한번 보면은 93-94 시즌에 앤디 콜, 94-95 시즌에 앨런 시어러가 34골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는 리그 경기가 42경기였으니까 42경기 소화할 때 34골을 넣었다는 거죠. 38경기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7-18 시즌에 모하메드 살라가 32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홀란드의 골 기록을 보면은 30골이잖아요. 그리고 8경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홀란드가 경기당 1.1골을 넣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하메드 살라의 기록은 쉽게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앤디 콜과 앨런 시어러의 기록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992년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다음에 지금 이 순간 평가하기로는 엘링 홀란드의 득점력이 가장 대단하고 가장 파괴력이 넘친다는 이야기겠죠. 앨런 시어러도 이런 홀란드의 득점 행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홀란드는 짐승이다. 막을 수가 없다.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다. 오히려 나보다는 딕시딘 영역과 비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딕시딘이 누구냐면은 에버튼의 전설적인 공격수였죠. 27-28 시즌 한 시즌 동안 60골을 넣었습니다. 이 기록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일부 역사상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이에요. 물론 홀란드가 리그에서 38경기 치르는데 60골을 넣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수치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득점 행진은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사실 과거에만 이런 기록이 좀 가능했었죠. 물론 메시의 기록을 봤을 때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전술이 있었고 시스템적으로 전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 그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홀란드는 그 정도로 파괴력이 대단하다는 이야기겠죠. 펩 가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에도 사우스햄튼전 끝나고 나서 홀란드를 극찬했습니다. 우린 지난 20년 동안 메시, 호날두 시대를 살아왔다. 하지만 홀란드도 그 수준에 올라있다. 홀란드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믿을 수 없는 수준의 기록이다. 이러면서 홀란드의 기록을 칭찬을 했습니다. 자, 홀란드가 모하메드 살라나 앨런 시어러, 앤디 콜의 기록을 깰 거라는 사실은 뭐 거의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올 시즌의 득점력이 대단했었는데 그렇다면은 맨시티는 어떨까요?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가능할까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가능할까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8강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만납니다. 토엘 감독이 부임한 바이에른 뮌헨 포칼에서는 미끄러졌죠. 하지만은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갈증이 심하기 때문에 맨시티하고 정면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가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 지휘봉 잡고 나서 아직까지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없습니다. 당연히 맨체스터 시티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홀란드가 돌격대장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10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전에서도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그 우승도 만만치는 않은데 일단은 맨체스터 시티는 아스날을 압박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승점 6점 차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8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다면은 이야기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맨체스터 시티는 홀란드와 함께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홀란드 스스로도 자신의 기록을 계속 새로 쓰고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팀이 우승을 해야지만 그 기록이 더 빛날 수가 있습니다. 홀란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팀 성적을 좀 고려를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얘기는 홀란드가 많은 골을 넣어주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공격 쪽에서의 기여도를 조금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홀란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칭찬만 하게 되네요. 사실 홀란드가 영입된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가 성적을 더 못 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에 홀란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홀란드는 좋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맨시티가 원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홀란드 칭찬을 하면서도 맨시티가 성적을 내야 된다, 우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워낙에 맨시티는 강팀이니까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지, 그리고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성공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홀란드 놀랍다! 넌 괴물이야! 괴물이야, 이게 칭찬이야? 욕한 건가? 아니야. 칭찬이야. 난 칭찬한 거야. 괴물이야!